안녕하세요. 딱 20분 영어 딱이영의 헬링 한입니다. 오늘은 레슨 첫 번째 시간으로 명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명사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업을 갖다가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Part of Speech World Class 이렇게 돼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감탄사까지 관사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팔품사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갖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동명사, 그 다음에 부정사,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분사, 현재, 과거, 분사들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분류를 갖다 할 수 있어야지 모든 영어의 단어들을 갖다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즌 1, 시즌 2로 해서 시즌 1은 관사서부터 부사까지, 시즌 2는 전치사부터 분사까지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업에 인강 자료를 갖다가 놓고 같이 보시면서 보충 자료를 갖다 가지고 복습을 갖다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자료가 있습니다. 연습 자료를 갖고 지문에서 각 그날 배운 품사들을 갖다가 찾는 연습을 갖다 하시면 완전히 한 번에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my son 이렇게 되어 있다. son 전에는 분류를 갖다가 잘 못하셔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제 son이네. 얘는 명사네. son 명사 중에서 일반 명사고 일반 명사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네.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단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갖다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명사 부분을 갖다 다 복습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굳이 그걸 갖다가 외우셔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체득을 갖다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이 품사들을 갖다 가지고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 얘네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갖다가 따지기 때문에 일단 요 품사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구별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스텝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탄탄히 하셔야 나중에 가셔서 어떤 구나 절이 나왔을 때도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영어를 갖다가 처음 하시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맵을 갖다가 만들어서 천천히 제가 이제 영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쓸데없는 거 외우시지 않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문법은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놔서 부담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효율적으로 문법 공부를 하시려면 그것을 탈탈 털어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갖다가 보시고 나중에 그 핵심을 갖다가 가지고 나머지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오늘 명사 첫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영어로는 noun이고요. 오늘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는 명사란 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명사가 분류가 되는가, 그 다음에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분류,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분류, 단수,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단수, 복수 분류,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라는 것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이 영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는 거,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할 거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거 암기하셔야 돼요. 제 수업은 제가 영어가 문법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암기하는 거를 갖다가 줄여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다 암기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영어의 문법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시는 거 이해하시게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하나의 맵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 암기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작게 만들어 드려서 이것만 암기하시면 문법을 갖다가 아주 쉽게 정리하시고 베이스를 갖다가 탄탄하게 만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웹스터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놓고 있냐면요. Any member of a class of words that typically can be combined with determinators to serve as a subject of a verb can be interpreted as a singular or plural, can be replaced with a pronoun and refer to an entity, quality, state, action, or concept. 이렇게 돼서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serves as a subject of a verb라고 했어요. 동사의 주어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해석될 수 있는데 뭐로 해석될 수 있냐, 여겨질 수 있느냐? 단수, 복수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로 바뀔 수 있느냐? 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결국에는 명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 사물의 이름이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걸로써 그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것. 그래서 그 이름 붙인 이름이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는 무엇인가 의미 아시겠죠? 두 번째로 명사는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명사는 첫 번째로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이 맵을 갖다가 머리에 꼭 가지고 계셔야 이 명사라는 거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맵이 없으시면 중구난방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성질에 따라서 무슨 추상명사, 무슨 물질명사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혼란한 이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의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이익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실 것. 자, 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면 영어의 명사는 일반 명사, 고유 명사로 나눠진다. 자, 고유 명사는 뭐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고유 명사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것에 붙어 있는 이름들, 이런 걸 갖다 고유 명사라고 하고요. 얘는 꼭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룰이 있어요. 이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명사다. 일반 명사는 또 어떻게 나눠지느냐? 셀 수 있는 애, 셀 수 없는 애로 나눠진다. 자, 이 부분이 특이하죠.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갖다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셀 수 있는 거는 단수, 복수, 한 개, 두 개 이상 이렇게 나눠진다. 단수에서 복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또한 이 맵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알고 있으셔야 관사, 뒤편에 가면 관사가 나오게 돼요. article, 관사 나오게 되는데 이 맵이 있으셔야 관사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맵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일반 명사는 뭐고 고유 명사는 무엇이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particular being or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존재 또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capitalized in English 이렇게 돼 있어요. capitalized 됐다는 건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고유 명사는. 그래서 예를 보면 뭐가 있느냐? Henry, White House, President, Seoul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것에 대해 딱 붙여져 있는 이름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사람 이름은 예를 들어서 헨리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나같이 생긴 헨리는 저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사람 이름도 고유 명사에 속하게 돼요.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문자. 영어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갖다가 시작할 때
이때는 대문자를 써라. 룰이 있고요. 또 고유 명사는 항상 대문자로 첫 글자를 써라. 이 두 가지가 룰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유 명사 이제 보셨으면 고유 명사 다음에 다른 명사들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일반 명사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 명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반 명사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셀 수 없는 명사를 빼고는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구분 방법이 중학교에 가면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시험에 나오게 돼요. 또한 다른 시험들,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 구분하는 법. 만약에 전에 확실하게 어떻게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구분했지 이걸 모르셨다고 하면 오늘 확실히 이걸 갖다가 딱 방법을 갖다가 아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숫자를 이용해 세본다는 소리예요. 세보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 한 돈, 두 돈, 세 돈. 이상하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상식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추상명사라는 건 우리 생각에만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굳이 뭐 추상명사라는 너무 어렵죠, 이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거 쓰지 않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셀 수 없다 이런 소리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에 있어서 의지로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해서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3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브레드나 버터나 치즈나 페이퍼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브레드 자체, 빵 자체를 갖다가 세는 게 아니라 빵은 또 버터나 치즈는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쭉 덩어리 되어 있는 걸 잘라야 또는 덩어리로 만들어야 얘네 덩어리나 요 슬라이스를 갖다가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세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 단위들을 갖다가 센다. 그래서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퍼니처 같은 퍼니처는 어때요? 의자, 그 다음에 무슨 책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퍼니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니처라는 자체를 갖다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셀 수 없다고 봐요. 퍼니처는 이것도 참 개념이 그렇죠. 근데 보시면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퍼니처는 셀 수 없는 명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이 있어요. 처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은 돈을 세는 게 아니라 이 화폐 단위를 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 1,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 단위를 세는 거지 한 돈, 두 돈, 세 돈, 네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세는 게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 자체는 셀 수 없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셀 수 없는 명사.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서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왜 구분하는 게 중요할까? 자, 일단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수량 형용사, 다른 품사가 나왔죠. 형용사란 뭐냐?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요. 그 대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남자가 있다. 명사예요. 남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하나예요. 이 앞에서 이 남자가 키가 커요. 그럼 우리가 tall man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tall이 이 남자가 어떤지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갖다가 형용사라고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 수량 형용사는 이 명사의 수나량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수량 형용사로 따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many, much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를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셀 수 있는 애 많이 있어요. 앞에 many를 붙여요. 셀 수 없어요.
much를 붙여요. 하지만 얘는 주로 부정문에 붙인다는 소리예요. I have much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I don't have much money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부정문에. 자, many는 뭐 되게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dog 있어요. 개가 있어요. 셀 수 있죠. dogs, many dogs. 그죠? 이럴 때는 앞에다가 many를 갖다 붙여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구분 안 하고 붙여줄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누구냐? lot of, lots of, plenty of, a great deal of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a lot of 하고 lots of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명사가. 그러면 앞에다가 그냥 a lot of를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lots of나. 자, 이거 두 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자, 많음이 있으면 적음도 있겠죠. 자, 셀 수 있는 애에 거의 없는 few예요. 셀 수 있는 애는 few, 셀 수 없는 애는 little 이렇게 돼서 있어요. 자, 거의 없으면 조금 있는도 있겠죠. 얘는 조금 있는이에요. 조금 있는. 얘는 앞에 어를 갖다가 붙였죠. 한 글자가 더 많아요. 어가부터 글자 수가 하나 더 많음으로 조금 있는. 자, 네 글자니까 아니면은 그 있는 조금 거의 없는 보다 한 글자 더 많으니까 조금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외우기가 훨씬 더 편하세요. A few, a little 한자 더 많으니까 조금 있는. few, little 한자 더 작으니까 거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있는 some이나 any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상관이 없어요. 얘는 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냐?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자, some은 평서문에서만. 다시 얘기해서 평서문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물음표가 안 보인다. 물음표가 있으면 의문문이에요. not이나 any, no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부정문. 이런 것들 아니다. 평서문이라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명사 앞에 some을 갖다가 이렇게 붙인다. 저 사과들이 좀 있어요. 사과가 몇 개 있는, 조금 있는 이런 식의 형용사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평서문일 때는 some을 갖다가 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any 붙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any는 어떨 때? 물음표 있네. not 붙어 있네. 이럴 때는 any를 갖다가 붙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any는 not any는 no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 don't have any apples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소리냐? I have no apples. 그러면 이거는 공식이냐?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말할 때 표현이 나는 사과가 하나도 없어. 난 사과가 없어.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any는 물음표 not no가 있을 때, 그 나머지는 평서문일 때 some을 갖다가 붙인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해두시면 돼요. 자, 수량 형용사. 그 다음 거는 단위 명사에 대해서 나와요. 단위 명사. 자,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명사냐?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좀 측량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렇게 담을 수 있는지. 이럴 때. 그래서 그 명사를 담는 용기나 덩어리나 또는 다른 수량으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위 명사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치즈는 제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죠. 그럼 치즈를 우리가 어떻게 셀 거예요? 슬라이스로 센다는 소리예요. 한쪽으로. 그러면 이 슬라이스는 뭐냐?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단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도 있겠죠. 만약에 two slices of cheese 이러면 슬라이스로 치즈를 갖다가 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단위로 바꿔주는 거, 요 단위를 갖다가 단위 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때, 물이 있어, 물, 이거는 당연히 셀 수 없지. 앞에 누가 있어? glass가 있네, glass. 그 컵으로 이 물을 갖다가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 측정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단위 명사는 단수 복수 가능하구나.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에 또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게 있어요. glasses
scissors, pens 이렇게 있죠. 보시면 glasses 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가 아니에요. 자, 유리가 두 개 있죠, 그죠? 이렇게 두 개. 얘는 안경을 얘기를 해요. 안경. 항상 두 짝이 있으니까. scissors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이제 가위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scissor도 항상 두 개가 있으니까 복수로 pants 마찬가지 그죠? 다리가 두 군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얘네도 어떻게 써줄 거냐? 벌써 복수형이 다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얘네도 단위 명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a pair 그 다음에 이 pair 한 짝, 두 짝 이런 우리나라 말로 뭐 굳이 한다 그러면 이런 건데요. 자, 이 a pair of glasses, two pairs of glasses. pair는 당연히 단수 복수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자, 이제 단위 명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단수 명사, 복수 명사예요. 단수 명사는 하나 있다는 소리고 복수는 두 개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자, 수의 개념이 있어요. 수의 개념은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명사서부터 수의 개념, 단수, 복수.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명사,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뉜다. 고유 명사는 어떤 특정한 것에 붙여져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 대문자 빼고는 고유 명사 빼고는 전부 다 일반 명사다. 일반 명사는 셀 수 있는 애, 셀 수 없는 애로 또 나뉘고 셀 수 없는 애는 더 이상 나뉘지 않는다. 셀 수 있는 애는 단수와 복수 하나냐 두 개 이상으로 나뉜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단수와 복수에서 핵심은 단수에서 어떻게 복수로 만드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면 단수에서 복수를 만드는 규칙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규칙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갖다 계속 보시면서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잘 찾아낼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첫 번째 규칙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특별한 규칙이 그냥 뒤에다가 명사 뒤에다 s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말은 책들 해서 복수를 갖다 만들죠. 하지만 영어는 book, books 이렇게 s를 갖다가 뒤에다가 단수 명사에다 붙이면 바로 복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또 이거 외에 어떤 경우가 있냐? 규칙 2. 만약에 명사가 자음 더하기 o로 끝나면 es를 갖다 붙인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무성음이에요. 무성음이라는 건 어때요? 성대로 울려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바람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 있다. 버스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자, 단수죠. 여기에다 s를 갖다 하나 붙여버리면 bus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를 갖다가 낼 수 있는 모음 하나를 갖다가 더 집어넣고 s를 갖다가 붙여서 buses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무성음들 뒤에다가 es를 갖다가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음 더하기 o, 예를 들면 potato 같은 경우에 potato. 자, 자음 더하기 o가 있죠. 이런 경우에 es 붙인다. 하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piano 같은 경우에는 자음 더하기 o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냥 s만 붙여요. 요거는 따로 제가 정리를 갖다가 보충 자료에다 해놓았으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고 기억하시면 이거는 무리가 없어요. 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뭐냐? 세 번째 규칙은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명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자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음은 뭐냐? A, I, O, U 영어의 알파벳 중에 5개 빼고는 전부 다 자음이에요. 얘네는 모음이라고 불러요. 모음 자음. 여러분 무조건 모음 자음 이게 뭐가 중요해? 영어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알파벳 전부 다 26글자예요. 그 중에 A, I, O, U 5개만 모음이다. 나머지 그러면 21개는 뭐다? 다 자음이라는 소리예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자음 y를 갖다가 i로 고쳐주고 es를 갖다가 붙여준다는 소리예요. 영어에 모든
자음 더하기 y는 y를 i로 고쳐져요. 일단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이 명사에서 한번 볼까요? city 있어요. 아, 자음이네 더하기 y네. y는 i로 고치고 es 붙여줘야 된다. city, cities, baby, babies, country, countries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단수에서 복수로 만들어주는 명사에만 이러냐? 아니에요. 여기도 보세요. study, 공부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얘도 i로 바꿔주고 3인칭 단수면 es 붙여준다. 요거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동사에 가면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과거 시제다. 마찬가지 i로 고치고 ed를 갖다 붙여준다. 자, 영어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만약에 단어가 자음 더하기 y로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y를 i로 고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규칙 4, 네 번째 규칙이에요. 자, 명사가 F나 FE로 끝난다. 그러면 F나 FE를 V로 바꿔주고 ES를 갖다가 붙여준다. 자, 이게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of 있어요. 그러면 얘는 F를 갖다 V로 of, ES, ofs 이런 식으로 고쳐준다. shelf, shelves 이런 식으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도 불규칙이 또 있어요. roof, 지붕은 F로 끝나지만 F를 갖다가 V로 바꿔주지 않고 그냥 S를 갖다가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줘요. 자, 이거는 영어는 언어라서 이런 불규칙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수학과 비슷한 것도 있어요. 어떤 공식이 존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수학과 다른 점은 불규칙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에 절대적인 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규칙은 있지만 불규칙도 존재를 갖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불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규칙 1, S 붙여준다 끝에. 규칙 2, 무성음 이런 식으로 바람소리 또는 자음 더하기 O로 끝났다. 그러면은 ES를 갖다 붙여준다. 자, 자음 더하기 Y로 끝났다. 영어의 자 더하기 Y로 끝나면 Y는 I로 고쳐주고 다른 것을 갖다 붙여준다. 이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Y를 갖다가 I로 고치고 ES를 갖다 붙여준다. 자, 또한 규칙 네 번째 거 F나 FE로 끝났다. 이런 경우에 F나 FE를 V로 바꿔주고 ES를 갖다가 붙인다. 하지만 불규칙이 존재한다. roof처럼 F로 끝났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냥 S를 갖다가 붙여줘서 복수형을 만든다. 자, 요게 일단 규칙적인 거 1번부터 4번까지였어요. 그럼 다음 거에 들어가기 전에 불규칙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음과 모음 구분법 여기 해놨어요. 얘네 5명 아까 말씀드렸죠. A, E, I, O, U. 나중에 가면 얘네들이 소리가 2개예요. 짧은 소리 있고 긴 소리 있고 요것도 아셔야 돼요. 이건 관사 들어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음은 얘네들 5명 제외한 모든 알파벳이 전부 다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장에 가서 단수에서 복수 만드는 거 이제 불규칙이 나오게 돼요. 불규칙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불규칙은 외우셔야 돼요. 불규칙은 어떤 규칙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도 또 조금 규칙은 존재를 해요. 일단 한번 볼까요? 불규칙 첫 번째 거 단수형하고 복수형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숫자 세기가 힘든 애들. 예를 들면 사슴, 양,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애들이에요. deer, sheep, fish. 하지만 fish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요리된 것에 따라서 또 조금은 달라요. fish는 이거는 나중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규칙 2 중간에 만약 o가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e로 변환해 주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foot, feet, tooth, teeth, goose, geese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또 a로 있다. 그럼 a는 e로 변한다. man, mean, women, woman, women 이런 식으로 변한다. 요거 하나 불규칙 2. 자, 세 번째 불규칙은 그야말로 정말 불규칙이에요. ox, oxen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얘네들이에요. 나라 이름에다가 is를 붙여서 그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것들 China, Chinese 이런 경우에도 여기 뒤에다가 s를 붙여 Chinese 이렇게 안 한다는 소리예요.
Chinese 하나로 사람도 되고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Japan, Japanese 마찬가지. 또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mouse 있어요. mouse는 mice, child는 children, person, people 이렇게 변해요. 하지만 person은 요즘에는 많이 언어도 시간에 따라서 얘네도 발전을 하거든요. person은 이렇게 붙여서 persons에서 복수를 갖다가 만들어주기도 해요. 자, 다들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복수 형태 전환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명사가 복합명사, 명사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 애들. 예를 들면 girlfriend 해서 girlfriend 해서 하나의 명사로 된 애들. 그런 경우에도 얘는 불규칙이 아니죠. s만 붙여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하이픈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명사가 되어 있는 애들. 얘 한번 볼게요. Commander in Chief. 여기서 대장이 우리가 복수로 볼 거냐, chief를 갖다가 명사로 볼 거냐, 복수 명사로 볼 거냐. Commander가 지금 복수 명사인가요? 대장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는 s를 갖다가 붙여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복수로 전환되는 대상의 명사를 우리가 복수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Application form. 마찬가지 두 개의 명사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가 세려고 하는 거는 forms를 갖다가 세려고 하는 거예요. form. 그러니까 form에다가 s를 갖다 붙여준다.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명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결정할 수 없는 복합어는 맨 끝에 s나 es를 붙인다. 다시 얘기해서 merry-go-round. 이거는 뭐 merry-go-round 세 단어예요. 여러 가지로 섞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하이픈을 해서 하나의 얘는 회전목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의 명사가 된 거예요. 회전목마들 하는 것처럼 여기에 s를 갖다가 붙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까지 끝냈고 주의해요. 복수 형태 전환 끝났어요. 자, 오늘 수업 다시 한번 리뷰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명사의 정의는 뭐냐? 여러 가지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명사란 사물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류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하고 좀 다른 거는 영어는 명사가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있다. 고유 명사는 특정한 어떤 거에 붙여져 있는 이름들. 그 다음에 또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는 거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일반 명사는 또 나눠지죠. 자, 여기서 다시 고유 명사 빼고는 전부 다 일반 명사다. 일반 명사는 셀 수 있는 애, 셀 수 없는 애로 나뉜다. 자, 여기선 셀 수 없는 애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셀 수 없는 거 한번 세어본다. 예를 들어서 돈이다. 한돈, 두돈, money 셀 수 있다 없다. one money, two money, three money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셀 수 없는 것들 상식에 여러분들이 의존하셔야 된다. 상식에 예를 들면 기체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셀 수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런 것들 물 셀 수 없잖아요. 그죠? 또한 무슨 여러 가지 명사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돼 있는 명사, 예를 들면 furniture 이런 어떤 명사들도 셀 수 없는 명사들이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셀 수 없는 명사 말고는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다. 셀 수 있는 명사.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또 일반 단수, 복수.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두 개 이상이다. 자, 요거 개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여기서 이제 4번에 가셔서 그럼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가 중요하냐? 이 앞에 수량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수량 형용사. 자, 수량 형용사는 뭐냐? 얘하고 얘가 얼마만큼 수와 양이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애들이다. 이쪽에는 많은, many, 이쪽에는 much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a few, 이쪽에 a little. 자, few, little는 거의 없는, a few는 한 글자 더 있으니까 조금 있는, a little 마찬가지. 그 다음에 many와 much 중간에는 a lot of, 그 다음에 lots of,
plenty of, a great deal of, 기타 등등 많이 두 개,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much는 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인다. I don't have much money 이런 식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인다. 평서문에는 a lot of를 갖다가 많이 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말고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some과 any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를 갖다가 구분하냐? 문장의 종류를 갖다가 구별해야 된다. 자, 얘는 의문문이나 not과 no가 붙어 있는 부정문에는 any를 쓴다. 그 다음에 평서문에는 some을 갖다 쓴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얘네들은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상관없어요. some과 any는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수에서 복수로 자 변환시키는 거 이게 여기서 핵심이다. 규칙 1부터 4까지 있고 불규칙이 있다. 불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해서 복합명사들이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단어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내가 이 단어를 세고 있는 거냐, 이 단어를 세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이 단어, A 단어를 세고 있으면 뒤에다가 S, B 단어를 갖다가 세고 있으면 뒤에다가 S 이렇게 붙인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명사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